미디어 프로젝트 6주 3차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Exponential Organization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xponential Disruption의 관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산업체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야후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으면서 Disruptive Innovation을 회사 내에 구현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변화는 회사 내에서 강한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daptability, 적응성, flexibility, 유연성, agility, 민첩성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다루는 세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What are we seeing?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business and for society? 이러한 변화들이 비즈니스와 소사이어티에 가져올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How you adapt to this?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MTP와 스케일 및 아이디어스 같은 원칙들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 툴,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2008년에 Singularity University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무어스 로인데 지난 110년간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컬츠와일이 가졌던 질문은 왜 이 커브가 그토록 예측 가능한가 였습니다. 그는 다른 산업도 정보기술을 접목하면 프라이스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리니어, 선형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인 변화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IT를 접목한 많은 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로 디아만디스는 엑스프라이즈 재단을 설립한 사람인데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잘 활용하면 건강, 교육, 환경, 에너지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엑스프라이즈의 보드 멤버들은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혁신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은 상금을 통해서 급진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0,000,000의 상금을 걸 경우 그 15배인 1억 5천만 불의 연구자금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엑스프라이즈에서 환경에 대한 엑스프라이즈까지 다양한 엑스프라이즈들을 시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어스 법칙에서 발견한 기하급수적 성장이 이제는 IT를 접목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로사이언스의 브레인 이미지인 경우 프라이스 퍼포먼스가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이나 유전자 진의 경우에는 이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기술들이 한꺼번에 빨리 발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들은 우리가 글로벌 챌린지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간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임팩트를 주는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기술들은 더블링하면서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들의 인터섹션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제는 역으로 그 기술이 원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싱귤러리티 대학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드론을 사용해서 15개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기술이 성공하면 나무 하나를 심는데 17센트, 우리 돈으로 약 2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선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블링 패턴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초기의 기술 수준이 0.001이고 매년 2배씩 성장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1이 되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1000이 됩니다. 이러한 발전 속도의 차이가 선형적인 리니어와 기하급수적인 익스포넨셜 스피드의 차이입니다. 초기의 기술 수준은 disappointment, 실망이지만 어느 순간 chaos, 혼란과 amazement,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이 이러한 더블링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의해서 시장이 disruption, 파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술의 빠른 발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회사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여 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아주 빠르게 디지타이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스마트폰 안에 있고 우리의 사회관계도 디지타이즈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10초 정도만 들으면 여러분의 무드와 애티튜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0개의 캐리고리에서 85%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tonality, 조성을 활용하는데 원래 비행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그 후에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메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서 심장 상태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TV에서 라이브 쇼를 진행하는데 그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절제된 열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disruptive, 파괴적입니다. 기존 산업을 해체한 뒤 다시 재구성합니다. 가장 좋은 사례는 포토그래피, 사진입니다. 이전에 필름을 사용한 카메라는 스케어시티 머러, 희소성을 이용한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는데 1,000원 정도가 들고 현상을 위해서 며칠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첫 번째로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사진기는 한 장이 아니라 1000장을 찍어도 추가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서 사진에 대한 도메인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스케어시티 모델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소싱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어반던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잘 필터링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문에서 일어났고 음악과 책에서 일어났으며 이제는 호텔과 택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어시티 모델에 의존했던 산업들은 디지타이제이션의 결과로 disruption, 파괴의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산업과 기술들이 디지타이즈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산업과 기술이 스케어시티 모델에서 어반던스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300년부터 지금까지 빛의 가격이 변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을 밝히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NA를 읽고 시퀀싱 하는 데 드는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초기에는 DNA 시퀀싱 가격이 아주 비쌌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어느 순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 하락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도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AI 어플리케이션과 인텔리전스 오그멘테이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발전 방향으로는 일반적 지능을 추구하는 AGI가 있습니다. Reverse Engineering Brain은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뇌는 많은 바이어스, 편향과 휴리스틱스,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링 바이어스는 첫 번째 임프레션에 너무 강하게 고착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큐어 바이어스는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크 코스트 바이어스는 지금까지 들인 비용 때문에 처음에 한 나쁜 결정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이어스로 인해서 많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석 청문회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한다면 판사가 점심 먹기 전보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 보석 허가가 날 확률이 30%가 더 높습니다. 판사들은 공정함을 위해서 평생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판단이 이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편향을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AI와 머신러닝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미 크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꿈을 저장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 자체를 직접 저장할 수는 없지만 비주얼 코텍스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목표는 꿈을 다시 재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크리스퍼는 진 에디팅입니다. 우리는 인간 지놈을 마치 소프트웨어를 에디팅하는 것처럼 쉽게 에디팅할 수 있는 기술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진 에디팅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함축적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10조 개의 셀들의 문제가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옥수수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품종 개량을 하기 전 5,000년 전 품종의 옥수수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품종을 개량했고 이는 다른 기술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콤의 트라이코더 엑스프라이즈에는 $10,000,000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스타트랙에서 이 트라이코더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기기인데 각종 스캐닝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분석 및 기록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트라이코더는 간단한 스캐닝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질병을 진단할 뿐 아니라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활력 징후는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호흡수, 체온입니다. 그 밖에 필수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질병 13가지와 선택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질병 3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드 멤버가 인정하는 10명의 의사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디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자 중에는 클라우드 DX가 있었는데 이들은 FDA 승인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로 암의 초기 단계를 판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만일 구현된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솔라는 발전이 아주 빠른 분야입니다. 프라이스 퍼포먼스가 2년마다 더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터리 테크놀로지입니다. 배터리 기술 없이는 솔라 임팩트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솔라, 센서, 로보틱스, 모바일, 배터리 기술이 융합된 것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로 같은 지역을 여행을 했었는데 2016년에는 35%가 셀프 드라이빙이라면 2017년에는 80%가 셀프 드라이빙이었습니다. 같은 자동차였기 때문에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만큼 진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기의 차징 스테이션 요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연료값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의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 흥미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4,500만 불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악기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것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논했고, 와일드 잡지는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을 넘어서 어디까지 살 수 있을지를 기사화했습니다. 현재 쥐를 통한 실험은 인간 나이로 환산하면 300살 정도가 될 정도로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헬스케어, 지적재산권, 교육, 모든 것들이 이러한 기하급수적 변화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발전은 institutional disruption, 제도적인 파괴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교육 시스템은 20대까지의 교육을 통해서 현존하는 잡 마켓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 5년 뒤의 잡 마켓이 무엇이 될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교육기관이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학과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IT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제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전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코노믹, 경제적 관점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에는 이런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려면 20년 정도가 걸렸다면 지금은 1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퍼의 광고 매출 그래프입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뮤직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장으로 CD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산업의 리더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는 2012년에는 75,000불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50불까지 가격이 줄었습니다. 만약 라이다가 아주 소형화돼서 우리가 약처럼 삼킬 수 있다면 라이다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매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디올로지스트가 의료 영상 사진을 보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분야에서 사람의 일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사람보다 50% 진료를 더 잘하고 5만 배나 더 빠릅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democratize, 민주화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도메인이 디지타이즈 되면 한계 비용이 0에 접근하게 됩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서로 다른 테크놀로지들이 만나서 이전보다 효율성을 증가시키거나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현존하는 비즈니스가 디스럽트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각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로즈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성공에 맞게 디자인된 회사는 21세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에는 실패 공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들을 연구한 결과 동종 업체들보다 10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구글, 에어비앤비, 테슬라 같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성장 비결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훌륭한 MTP를 갖고 있었고
스케일과 아이디어스 10가지 요인 중에서 최소한 4가지에서 대단히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기업에서 10가지를 다 잘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4가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잘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혁을 시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하급수 세상에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고 직원을 교육해야 됩니다. 저자가 컨설팅을 한 코카콜라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리더십을 트랜스포밍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 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책의 2부를 강의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딕스에서는 저자가 유니콘 기업의 11가지 시크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것으로 이번 차수 수업이 인정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re's a Silicon Valley secret you need to know. It might seem as though unicorns like Uber or Airbnb have just bee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Or maybe it's just luck. But as I've shown with many companies, exponential results can be deliberately engineered.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Take YouTube. They went from being funded by the credit cards of the founder to being acquired by Google for $1.4 billion in less than 18 months. And then there's Instagram. But at the same time as Kodak was shutting down, Instagram gets acquired by Facebook for $1 billion after just 3 years and with 13 employees. These companies are what we call exponential organizations, or EXOs. They have 10 times the impact of their competition. If you're a leader in an organization and you're passionate about building an amazing company, you have an ambition to make this company more than just a way to get by, you should be working on becoming an EXO like YouTube or Instagram. Because if you're not, other people are. Right? There are 11 attributes of EXO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is what we call a massive transformative purpose, or your MTP. This is your why. It's what gets you up at 6 a.m. It's what inspires you, what gels a community around you. Next, we have staff on demand. The industrial age is over. Even big companies like AMP are now outsourcing what they can. This makes your company agile, flexible, fast-moving, and super cost-effective. Then you have community and crowd. An EXO builds systems to get the best people to come to you. They learn how to leverage growing communities to scale faster and bigger than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business. The fourth is algorithms. The best EXOs leverage data and algorithms to scale in ways that weren't possible even 5 or 10 years ago. Google's PageRank algorithm earns more than $1 billion a week. UPS saves $1 billion a year by routing 55,000 trucks efficiently with an algorithm. Number 5 is leveraged assets. Own only what's absolutely critical and outsource everything else. Think Airbnb being the largest hotel chain in the world without owning a single property. Or Uber, a taxi company that owns no taxis. And number 6 is engagement. You can track in real time how users are interacting, what's working in your marketing, and get feedback on how to improve and where. You're engineering the behaviors you want from your community. The 7th one is interfaces. Big data is big, and an EXO chooses its data wisely. Filter the external chaos into usable and actionable information. That's how you stay agile while scaling. Number 8 is dashboards. EXOs are very data-driven. Companies like Walmart, who track all inventory and credit card transactions in real time, they know the instant something happens and they can react very fast. Number 9 is experimentation. An EXO is constantly iterating on everything and takes calculated risk to test the boundaries of what's possible. They think, measure, test, iterate, and they do it very, very fast and in real time. 10th is autonomy. The old industrial business model is completely outdated. Zappos employees do absolutely what it takes to keep the customer happy. Mindvalley is a fun, flexible workplace built on love. These are what make an EXO faster and more accountable with amazing morale. And finally, number 11 is social technologies. Social platforms like Slack, Yammer, Chatter that allow EXOs to make fast decisions, leverage community, and enable peer-to-peer interactions. This is a brief rundown of the 11 attributes that would make up an exponential organization. But to become an EXO and you're an existing organization, you need to execute on about 4 of them. If you're a startup, you should be going after all 11.
That's the secret. When you're ready to learn more, I explain each one in more detail in a blog post I've linked to below. And so to go to that page and get the full story. See you there.